오늘장 미인들을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FOMC 마치고 나서 간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어느 순간 쭉 오르나 싶더니 금세 내려가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이 영향을 고스란히 오늘 우리 증시도 받게 됩니다. 지금 보면 뚜렷한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내림세 나타나고 있는 목요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FOMC 여파로 우리 시장 하락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이 좀 줄어들긴 한 모습입니다. 예.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이 대형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나온 가운데 조금 조정받나 싶었던 원전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다시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이네요. 이런 시장 상황 반영해서 저희가 오늘도 대진표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과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별 전망과 대처 방안 마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 윤경 전문가님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를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컨디션을 바짝 끌어올리고 있는 방산과 원전의 대결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방산주인 빅텍인데요. 북한에서 요새 날마다 미사일을 쏴대니까 방산주들 전반에 매기가 좀 도는 모습이죠. 그중에서도 올해는 참 대형 방산주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길을 펴지 못했던 빅텍인데요. 어제 오늘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상대는 원전을 대표하는 종목 중 하나죠. 한전기술. 최근 들어서는 원전주들 네옴시티 관련한 기대감도 있고요. 특히 폴란드 원전 수준에 대한 모멘텀도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요일에 상한가 그리고 어제 쭉 빠지더니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있습니다. 자, 빅텍과 한전기술의 대결은 잠시 뒤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는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양극재를 키워드로 엮어볼 수 있는 두 종목의 대결인데요. 먼저 미래나노텍, 원래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죠. 최근에는 양극재 업체 미래 첨단 소재를 인수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새롭게 부각받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실적 호조와 4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만나보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S트래픽인데요.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에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해서 얼마 전에 급등세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그룹과 롯데그룹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3천억 원쯤 공동 투자를 추진한다는 호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급등 중이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두산퓨얼셀은 수소 대장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한동안 쉬어가고 있는 수소 기대감도 스물스물 살아나는 데다가 사실 수소차 충전 사업으로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전기차 충전까지도 된다니까 오늘 현대차와 롯데 공동투자 호재도 같이 받아가는 거죠. 자, S트래픽과 두산퓨얼셀의 대결 3라운드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 4라운드 2차 전지와 건설주의 대결입니다. 먼저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죠. 이수화학, 오늘도 강한 상승 탄력 나와주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이에 맞붙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네옴시티 기대감에 오늘 건설주들 강세 보이는 가운데 주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이렇게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1라운드 빅텍과 한전기술의 대결이고요. 자,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지도 일단 선택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대진표를 쓱 보면 바로 느껴지실 텐데, 소위 태조 이방원의 냄새가 조금씩 그렇죠. 나고 있죠. 2차 전지에 요새 뭐 계속해서 솟구치는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 방산 쪽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뜨고 있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조는 몰라도 적어도 이방원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현우 전문가님, 이 소위 태조 이방원 종목들 전체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또 차전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오늘도 그렇고 네. 계속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조금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됐거든요. 네. 왜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좀 워낙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왔고 그렇죠. 이 기점이 FOMC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네. 또 그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제 FOMC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또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슬슬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만한 구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FOMC 결과가 약간 매파적으로 이제 나왔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은 하반기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만한 그런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은 역시나 뭐 이 북한이 계속적으로 좀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뭐 이례적으로 NLL 이남의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다라는 부분. 처음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도발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미사일 비용을 좀 따져보니까 한 1,000억 정도가 된다라고 와.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북한이 돈이 어디서 났나 했더니 예, 이제 비트코인 해킹을 통해서 네. 예, 이제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돈을 또 이제 벌었다라고 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참 이 돈을 이제 식량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야 되는데 그 돈을 이제 미사일에 쓰고 있으니까 안타깝네요. 참 이제 네. 안타까운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방산주는 이제 어제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메인주로 뽑혔잖아요. 때문에 흐름이 완전히 좀 넘어갔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초기에는 뭐 빅텍이라든지 혹은 이제 한일 단조 같은 완전히 이제 테마주의 성격을 띠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저는 흐름이 완전히 이 실적이 받쳐주는 방산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한 이 실적이 받쳐주는 방산주들로 완전히 흐름이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좀 이제 이 빅텍 같은 이런 약간 테마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조심히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또 이 수출 이슈가 이제 좀 터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폴란드 수출권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수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좀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있는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이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선별적으로 좀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라고 네. 했을 때 원래는 다 같이 상승이 나오고 다 같이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한전기술과 한전산업, 그 다음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좋지 그렇더라고요. 않은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수급을 파악을 하면서 선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 제 눈에 좀 차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강하게 조금 수급이 올려주는 그런 섹터는 2차 전지뿐이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일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원전이나 방산 쪽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관점,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지 되는 그런 이제 섹터다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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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에 뭐 이방원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가를 여쭤봤습니다. 자, 일단 김혁일 전문가의 의견은 방산과 원전 쪽에서는 좀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역시 아직까지도 시장의 중심은 2차 전지, 그러니까 또차 전지라고까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들리는데요. 네, 윤경 전문가님 역시 2차 전지, 또차 전지라고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예. 국내 이제 주식 시장의 큰형인 반도체, 큰형이 좀 몸이 아파서 좀 들어 누워 있습니다. 지금. 네. 많이 아파요. 예, 예. 그래서 작은형이 2차 전지 작은형이 그래도 주도주로서 시장을 네. 이끌어가지 않는가. 생계를 꾸리고 예, 있군요. 맞습니다. 그나마 다인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또 2차 전지가 이제 시장이 이제 커지고 확대됨에 따라서 이게 지금 2차 전지 이제 수요, 전기차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수요는 늘어나는데 주유소가 없는 형국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맞아요.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충전기 시장이 이제 자꾸 나날로 커지고, 오늘도 현대자동차하고 롯데하고 협력해서 네. 3천억 원 투자해서 난리 났죠, 충전기 또. 시장을 네. 갖다 투자한다, 이런 또 발표도 났고, 또 IRA 이제 미국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한테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배제하려는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그 틈새 속에서 우리 국내 자동차 업계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그 지원금,
이 부분 아직 해결 타결이 안 됐어요. 네. 2년 유예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 부분을 빨리 이제 시급히 좀 풀어야 되는 게 숙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자동차 업계, 자동차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IRA 법안이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이 점이 특징이고요. 네. 또 이제 한국 사우디하고 이제 수소 협력을 또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대에 따라서 많이 수소 관련주가 또 올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원유적으로도 이제 사우디의 최대 또 거래국이고요. 네.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또 국가 브랜드 이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협력이 강화돼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연일 이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참 그 미사일 인민들에게 좀 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예. 네. 이제 방산주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좀 요 부분은 좀 다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북한이 뭐 미사일 쏘고 그래도 내성이 워낙 우리 시장이 네. 충격이 크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반등은 보여줬으나 크게 이슈라든지 크게 시장이 출렁이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도 이제 그런 부분, 내성 부분에 있어서 좀 양면성 있게 봐야 되지 그럼 않을까. 조금 시장에선 단기적으로 봐야 될 이슈라고 예, 아주 보시는 건가요? 기간을 길게 또 봐서도 안 되고 지금 네. 곡물주 들썩이듯이 이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같은 차원에서 시각을 보면 어떨까 생각이 네. 들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실적으로 봐서는 역시 2차 전지다. 그렇죠. 2차 전지가 그래도 이 준 주도주로서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나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방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의 자세한 의견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 바로 좀 붙여볼게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1라운드의 대결부터 들어갑니다. 방산과 원전의 대결이죠. 빅텍 대 한전기술의 대결. 승자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자, 먼저 김혁일 전문가님, 둘 중에 어느 종목으로 가실까요? 이거는 한전기술로 가야죠. 네, 한전기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원전으로 일단 김혁일 전문가의 선택이 나왔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의견은요? 스타트 또 똑같이 시작되는데. 텔레파시가 오늘도? 네. 오늘도 저 한전 기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한전기술 골라주셨는데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뭐 원전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빅텍에 대한 리스크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정확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빅텍에 대해서 저는 이제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는 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 방산 쪽은 흐름이 좀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원래 기존의 빅텍이나 혹은 이제 뭐 한일단조, 뭐 퍼스텍까지 기존의 이 북한의 이 도발 소식이 나올 때마다 반응이 나왔었던 종목들에서 이제는 이제 실적이 좀 방산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빅텍이 최근에 이제 이 북한의 도발 소식에 이어서 연이어 이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테마성 움직임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이 큰 음봉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이제 매집이 되었었던 물량을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털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슈는 충분히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메리트는 지금 현재 소실된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빅텍 그다음에 이제 뭐 한일단조 같은 이 실적이 네. 실질적으로 받쳐지지 않는 방산주들은 약간 이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접근하려면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미인주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 역시 대장주 성격의 큰 듬직한 종목들. 그렇죠. 듬직한 네. 종목들이 이제 좋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폴란드 수출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뛰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3년 만에 이제 수출이 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수출 시장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경쟁하는 나라가 미국과 프랑스 정도인데 네. 지금 이제 가장 경쟁국이 역시나 이제 미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 주도 사업, 이 폴란드의 정부 주도 원전 사업은 이제 미국이, 그 다음에 민간 주도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따내온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이 미국과의 경쟁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소송을 냈죠.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이어내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정부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러한 이 정부의 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원전 쪽이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도 분명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2030년
2030년까지 수출량을 계속해서 또 늘려 나가겠다라고 이미 또 정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 관련주는 이제 슬슬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네. 생각이 돼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한전 기술은 이 원전 관련주 중에서 가장 또 이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현재 네.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한전 기술을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한전기술 골라주셨는데 간단하게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뭐 김영일 전문가께서 좋은 네. 포인트 찍어주셨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말씀드린 이제 방산 이 빅텍 관련 기업에 관해서는 좀 더 이렇게 길게 보기는 좀 어렵다. 네. 아까 전에 언급드렸지만 이슈에 의해서 좀 급등하고 또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맞아요. 쭉 빠지는 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부터 뭐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은 이 방산 관련된 이런 이슈 있을 때 잠깐 올랐다 떨어지고. 이벤트성으로 예. 좀 오르는 그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언급하셨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이런 소송 부분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도 기술력은 좀 대단하죠. 네. 기술력 대단하고 대신에 우리 저 한전기술이라든지 우리 국내 기업들을 좋게 보는 평가는 관리 부분. 이제 원전이라는 거 기술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관리형이 어떻게 잘 체계가 잡혀 있는가 그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관리적인 기술이 좀 우리도 월등하다라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어떤 소송을 건 부분은 이제 좀 사이드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그 기업의 주인들이 바뀌어온 과정도 있고 몸집을 불리기 위한 것도 있고 어떤 매각 차원에서 소송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거의 해결돼가는 큰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유럽에 또 쉽게 원전 그 진출 계획도 있고요. 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노후화되어 있는 원전이 많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떠한 기술력도 좋지만 관리형 그런 부분, 가격 경쟁 부분. 그리고 이제 사우디 이제 장관도 이제 방문하고 빈살만 왕세자도 방문하지 않습니까? 원전 사우디 쪽도 원전 수주가 또 기대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원전 한전 기술이 월등히 선택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한전 기술을 선택해 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떤지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아주 뭐 가벼운 승부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한전기술이 이렇게 84%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했고요. 사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럼 빅텍 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일단 지금 차익 실현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가격대를 높게 잡아가는 거는 약간 이제 의미가 없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격대를 그나마 이제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전 고점 부근 7,3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빅텍 장 초반에 비해서는 또 많이 내려온 모습이네요. 빅텍 추가적인 메리트가 좀 없는 부분 두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면서 7,3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이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댓글창을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그런 두 종목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입니다. 기다리셨던 이유 바로 2차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이겠죠. 양극재로 날아오르는 종목들입니다. 자, 미래나노텍은요, 2차전지 양극재 회사를 인수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뭐 자주 말씀드렸죠. 양극재 실적, 이 이야기는 요새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자주 다뤄졌던 이야기입니다. 미래나노텍과 LG에너지솔루션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참 이제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일단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을 예. 봤을 때 저는 미래나노텍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미래나노텍으로 김혁일 전문가께서 선택해 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오늘 그 8종목 중에서 가장 선택하기 어려웠던 두 종목입니다. 역시. 예. 미래 나노텍, LG 엔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좀 이번에 노선을 달리해서 LG 엔솔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는데 아마 두 분 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을 거란 네. 말이죠. 자, 그럼 먼저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 어떤 점이 참 고민이 되셨습니까? 일단 뭐 사실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해도 지금 시장에 이제 알맞는 종목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시각일 것 같은데 사실 또 두 종목 다 장기적인 시간이 또 알맞잖아요. 네.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현재 수급 상태를 좀 이제 주요하게 봤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
이 2차 전지 사업 분야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에 시장이 좀 상당히 주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요즘에는 2차 전지로 새로 한다 이렇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급등세를 계속 가더라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주목받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럼 이제 신성장 동력을 얻는 거잖아요.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그렇죠. 기업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TV 광학용 TV 필름 관련해서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 사실상 좋지가 않았잖아요. 네, 올해. 맞아요. 때문에 이제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좀 얻을 것인가 이제 2차 전지에서 해답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 이 첨단 소재죠. 그렇죠. 네. 자회사를 좀 인수를 인수한다. 하면서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새롭게 또 2차 전지 소재 쪽이 굉장히 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증설을 계속적으로 좀 해내면서 수산화 리튬을 연간 이제 15,000톤 정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췄고 지금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역시나 이제 IRA 법안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들 모두 다 소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배터리 원가 비중에 대해서도 가장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나 소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을 하고 있고 소재에 대해서 신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또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겁니다.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래나우텍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미 뭐 실질적으로 가장 실적이 잘 나오면서 또 가장 또 동시에 IRA 수혜를 또 네. 가장 크게 받는 기업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 북미양 이 계속적으로 공장을 늘려 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매출에 대한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미국 내에서 IRA 수혜를 받으면 이제 계속적으로 또 이 미국 내에서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또 크게 수혜를 받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네.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예상이 되는 상태예요. 환율에 그러면서 대한 또 수혜도 기대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환율에 대해서도 이제 완성차가 계속적으로 또 만들어지면 환율 수혜도 받고 그 다음에 원가에 대해서 또 판가 인상도 잘 해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이제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두 종목 다 정말 좋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가격대 자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접근하기 조금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때문에 약간 이 급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좋은 큰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종목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미래나우텍이 조금 더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래나우텍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또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골라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LG 엔솔 뭐 네.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네. 따상도 한번 좀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따상은 못하고 지금 이제 고점을 향해서 정고점을 향해서 좀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네. 신고가 쓰겠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응급제 제조 사업까지 확장하고 네. 또 이제 기업도 인수하려는 이제 2차 전지 응급제까지 소재를 확장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차트상 보면 이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때가 아닐까. 수급 부분도 많이 이제 들어왔는데 네네. 약간은 이제 언급하신 대로 이제 진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에 왔다고 저도 평가하고요. LG 엔솔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전반기 하반기 실적이 또 상당히 기대가 되고 북미하고 유럽 쪽으로 이제 다각화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LG 엔솔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고맙고 땡큐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견제하고 중미 무역 분쟁에서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경쟁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2차 전지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는데 대장주인 이제 LG 엔솔이 특히 이제 어떠한 큰 혜택을 받으면서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박 웃음을 짓고 예, 있죠. 예. 그래서 하반기 실적도 충분히 기대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정고점을 한번 돌파해서 한번 추가 신고점을 한번 기록할 때가 왔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은 LG 엔솔 쪽으로 조금 점수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같은 2차 전지를 관련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사이즈 차이는 꽤 납니다만 이게 투자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느 종목을 가야 될까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이 나왔는지 지금 결과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시청자분들의 선택. 와. 역시 이 덩치 큰 친구가 이렇게 잘 가니까 팬심이 일로 갈 수밖에 없군요. LG 에너지 솔루션 70% 넘게 득표했고요. 4강 올리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현재 30% 가까이 좀 올라주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어볼까요? 일단 이제 이미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고가를 다시 뚫어줘야 됩니다. 굉장합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 부근이 이제 19,900원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이 구간을 일단 뚫어주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권 확대 노려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미래나노텍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19,9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3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현대와 롯데가 손을 잡고 전기차 충전소 이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S트래픽이 바로 그 기대감을 바로 받아가는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으로 엮어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수소에 대한 기대감은 뭐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두산 퓨얼셀과 S트래픽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 있을까요? 예. 뭐 오늘 또 그 2차 전지 충전기 관련해서 네. S트래픽 그렇죠.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어떠한 그 시장에 뭔가를 보여주는 예. 보답하는 그런 상승이 보여줬는데 그래도 두산 퓨얼셀에 좀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 퓨얼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유가 더 알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두산 퓨얼셀 윤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두산 퓨얼셀이 오늘로써 이제 약간 이 네.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두산 퓨얼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분 가능성도 다 궁금한데요. 의미심장하게 또 골라주셨는데 두 분의 선택이 두산 퓨얼셀입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두산 퓨얼셀 S트래픽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퓨얼셀로 가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이유 뭔가요? 네, 규모죠. 저는 규모. 규모를 봅니다. 네. 뭘 보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진행되고요. 한 사우디가 이제 수소 이런 예. 부분 이제 그동안 수소가 언급은 좀 됐지만 뭔가를 이제 좀 이제 어떠한 이제 그 트리거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보여주지 어떤 이제 못했어요.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어떠한 상황이 왔다. 이런 시점에서 두산 퓨얼셀이 한번 요 어떤 훈풍을 타고 뭔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진짜 시작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특히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국가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또 원유의 최대 이제 거래처면서도 예. 또 이런 저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류 문화의 그런 이제 파급 효과, 그다음에 영역이 이제 넓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소 관련해서도 이제 세계적으로 기술력 있는 국가도 많지만은 특히 우리나라를 갖다 좋은 파트너로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큰 기대감, 시장이 이제 형성되어 커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확보됐다. 그리고 S트래픽은 이제 오늘 이제 어떠한 2차 정지 관련해서 충전기 관련 부분이 이제 언급되고 어떤 그렇죠. 시장 부분이 이제 어떠한 이제 활력을 부를 수 있는 여건은 됐으나 네. 어떠한 이제 오늘도 좀 상승세가 좀 보였고요. 네. 근데 두산 퓨얼셀은 좀 더 단기를 떠나서 좀 더 단기를 넘어서는 상승세가 더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두산 퓨얼셀로 좀 더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같은 선택해 주셨거든요.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뭐 S트래픽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충전에 대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고 이제 현대와 롯데에서 약 3천억 규모로 해서 네. 이제 내년까지가 아니죠. 2025년까지 네, 네. 네. 이제 초고속 충전기 5,000기를 좀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트래픽이 이제 가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고속도로 같아요. 쪽에 뭐 운영권도 따낸 것 같더라고요. 네, 고속도로 이제 운영권 따내면서 내년까지 이제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이제 확대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트레이딩 관점에 좀 걸맞는 그런 이제 종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와줬고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 네트워크스가 이 S트래픽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포부를 밝혔죠.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우리가 1등 먹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이 충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가장 또 좋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슈가 반영이 됐고 상승이 이제 크게 나왔다라는 점 때문에 눌리게 되면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만에 조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수소의 날도 있었고, 지금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다음 달부터 수소법이 본격적으로 조금 이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하죠. 아하, 다음 일종의, 달인가요? 네, 공포가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부터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하면, 네. 이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 수주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이 많이 또 수주권을 따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전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계속적으로 조금 이어져 나오고 있었던 그런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소는 또 필연적으로 이 발전이 되어야 될 만한 산업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 뭐 단가가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인프라도 좀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요원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충분히 또 기대할 만하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이 수소법이 공표가 되면 수소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능성을 이제 두산 퓨어셀을 필두로 해서 오늘 전체적인 수소 관련주들이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가능성을 봤을 때 이 S트래픽도 그렇지만 두산 퓨어셀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을 좀 단기적인 시장에선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두산 퓨어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다 두산 퓨어셀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와, 이번 승부도 아주 뭐 쉽게 나왔네요. 두산 퓨어셀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갑니다. 83% 득표했고요. 두산 퓨어셀 이렇게 4강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이죠. S트래픽 관해서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나 네, 세볼까요? 오늘 거의 이제 S트래픽이 이제 상승하면서 5,000원을 거의 찍었다가 차익 실현 매물에서 확 밀려났거든요. 조금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5,000원을 돌파하느냐가 제차 이제 관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이제 5,500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보수적인 접근으로 해야 되니까 다시 5,000원까지 다시 보는 거로 제차 네, 1차 목표를 알겠습니다. 5,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트래픽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비슷한 의견 주시면서 1차적으로는 일단 5,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5,5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마지막 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수화기죠. 전고체 배터리 종목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을 12월부터 양산한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시운전에 돌입한다고 하니까 요새 참 뜨거운 종목이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방한 일정을 철회했던 사우디 빈살만 황사제가 안 온다더니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건설주들 좋은 가운데 실적 좋고 해외 수주도 좋은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수화학 대 삼성 엔지니어링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2차 전지냐 아니면 뭐 네옴시티냐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의 메리트가 조금 더 있는 종목은 이수화학이다 라고 보여줘서 이수화학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이수화학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뭐 어떤 실적 부분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금 달리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좀 선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점점 두 분이 안 맞아가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약간 갈렸거든요. 네. 자, 김영근 전문가님, 역시 뭐 2차 전지 쪽으로 전고체 배터리. 이제 새롭게 좀 신성장 동력을 마찬가지로 좀 택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원래는 이제 화학주들이 사실 이제 좋지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석유화학 관련해서 원래 이수화학도 이제 본업이 석유화학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성장 동력을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삼으면서 이제 이 올해 내달 이제 12월 달에 이제 수요초에 본격적으로 또 이 어느 정도 시운전을 진행을 하고 이제 수요초에 좀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황화 리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소재에 대한 이 모멘텀을 확보를 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또 시장에서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 성장 동력을 새롭게 또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건설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이 좋지 않기는 한데 역시나 이제 이 건설 쪽에서는 새로운 이제 돌파구를 또 해외 쪽에서 찾고 있거든요. 네. 해외 쪽에서 수주를 늘려 나가는 방안을 좀 택하면서 실적을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해내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본업과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지만 또 4분기에도 그런 실적 흐름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대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지금 실적 시즌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더욱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보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정성과 그 다음에 이 퍼포먼스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매매를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면 퍼포먼스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잘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수화학 이수화학.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혜글 전문가께서는 이수화학을 골라주셨는데 네, 윤겸 전문가님 반대로 또 삼성 엔지니어링 골라주신 네, 이유 이 두 종목도 들어볼까요? 참 선택하기가 좀 뭐 가볍고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네. 네. 이수화학도 이제 황화리튬을 생산하면서 이제 하반기에 뭔가 보여줄 뭔가 예. 이벤트가 지금 다가오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더 주목했던 것은 실적 부분이 탄탄하게 이제 견고하게 성장을 하면서 네. 실적을 올리는 데는 이제 수주가 계속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주하고 실적이 맞물려가면서 완만하게 안정되게 성장되고 있다. 이런 네. 부분에선 주가의 크게 흔들림이라든지 리스크가 들따르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점수를 좀 더 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해 갖고는 지금 이제 빈살맨 왕자자가 다시 또 방한한다. 또 네. 외무장관도 또 와서 또 이제 사우디의 장관도 네. 관련 장관도 와서 이제 협력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수소 관련해서도 진행되는 여러 부분에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네. 또 수주에서도 경쟁력 우리가 상당히 또 있습니다. 국내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실제 첫 삽을 떼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견고하고 탄탄하게 성장하면서 실적과 수주가 맞물려서 가는 부분에서는 캐파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더 안전하게 좀 주가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삼성 엔지니어로 선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좀 다르게 나왔고요. 실제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와! 50대 5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승부가 안 나거든요. 네. 전문가의 선택이 한 표씩 나왔고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50대 50으로 나온 적이 이상의 월드컵 저희 진행하면서 올해 처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김혜글 전문가님 한마디만 더 붙여주세요. 이수학이 이겨야 되는 이유. 네.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2차 전지, 차전지잖아요. 또 차전지. 또 또 차전지이기 때문에 이수학이 지금 이제 많이 상승이 나온 건 맞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수주 잔거를 이제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또 차전지 또 차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너무 생각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수학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한마디만 보태주세요. 네, 내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뛰어넘는 600조 시장입니다. 이센데요? 이거 수주 한번 제대로 터지면은 주가 폭발력입니다. 또 차전지냐, 국가 예산이냐. 자, 그러면 이제는 승부가 났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어떻습니까? 과연 자, 승부의 결과는 아주 근소하게 이거 한 표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수학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4강 이수학을 올려보도록 하죠. 네, 손에 땀을 쥐는 경기. 와, 이런 적 처음이네요. 그러네요. 윤겸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네. 28,000원 정도가 거기가 이제 매물대가 좀 있거든요. 예. 거기까지 1차 목표 보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는 25,850원 구간인데 2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 1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원전과 2차전지가 맞붙네요. 아주 강한 종목들인데요. 자, 한전기술 원전이죠. 수주 모멘텀을 안고 다시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2차전지 대표 종목이고요. 한 달 사이에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한전기술 대 LG엔솔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원전이냐 2차전지냐? 또 2차전지인가요? 답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답은 나왔죠. LG엔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이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을 받았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아까 전에도 저도 언급드렸지만은 네. 신고가를 한번 경신할 때가 왔다. 예, LG 엔솔 선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LG에너지솔루션을 지금 누구랑 붙여도 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자, 두 분의 선택이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역시 김영길 전문가님, 한전기술 지금 뭐 추세 받는 것도 기세도 좋지만 2차전지 상대가 좀 나빴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폴란드 수출권이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고 네. 앞으로 이제 더 이어질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작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이건 무조건이죠.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현재 이 LG엔솔을 고른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2차 전지 전체적인 종목들이 순환을 이어 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현재 뭐 배터리 3사가 잘 상승이 나오고 있죠. LG엔솔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2차 전지 장비나 예. 뭐 이제 뭐 폐배터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2차 전지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또 순환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은 오른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또 이 접근할 만한 그런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LG엔솔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전반적인 얘기까지 같이 한번 덧붙여 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정말 LG엔솔 강하긴 강한가 봅니다. 네, 네. LG 엔솔하고 한전기술하고 약간 네. 좀 비교를 해본다면 네. 지금 이제 어떠한 이제 세계 지도를 펼쳐봤을 때 LG 엔솔은 유럽도 공략하고 아메리카도 공략한다. 네, 다 공략했다 하는 양 큰 거네요. 대륙을 공략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전기술은 한전기술. 좀 유럽 쪽에 유럽 쪽을 갖다 공략하는 이렇게 좀 굳이 비교한다면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요. 공략하는 영역이 좀 다른 예, 이런 지금.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로서 가장 그 강력한 상대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역시 IRA 법안에 의해서 이제 중국 때리기에 의해서 충분한 반사 이익과 그 틈바구니 속에서 뭔가 LG 엔솔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매출과 실적과 시장을 넓혀가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어차피 주도주로서 네.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그 대세는 부인할 수 없다. 네. 그래서 LG 엔솔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세 부인할 수 없죠. 지금 주가의 엄청난 탄력을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과 한전기술의 대결인데요. 두 분 다 LG에너지솔루션을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이 많이 그래도 받았네요. 네. 6대4 비율로 그래도 승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됐습니다. 네, 한전기술 그래도 좀 선방해진 모습인데요. 네. 오늘 또 많이 올랐죠.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네, 오늘 세워볼까요? 좀 많이 올랐다가 조금 또 이렇게 차익 실험 매물이 네. 나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제 매물대가 몰려 있는 7,000원 선까지 보는 게 어떨까요? 7만 원이요? 7만 원. 네, 죄송합니다. 7만 7만 원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기술 현재 64,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7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퓨얼3죠. 수소 대표 종목입니다. 수소 경제의 이 성장성과 함께 수소차와 전기차 이 충전 사업의 기대감도 같이 덧붙여가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또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화학 강력하죠. 전고체 배터리라는 정말 필사적인 무기를 가지고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두산 퓨얼셀과 이수화학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또 마침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신 종목기에 붙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요거는 살짝 방향을 틀어서
두산 퓨얼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아, 두산 퓨얼셀 이제 스타트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설명 조금 이따 들어보겠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아까 전에 강조드린 대로 이제 수소 부분이 네. 이제 움직일 때가 왔다. 네. 그런 쪽에 점수를 좀 더 주는 차원에서 두산 두산 퓨얼셀로 퓨얼셀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언뜻 들어보니까 수소가 이제 제대로 가려나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네. 자, 그만큼 김영 전문가님,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 달에 수소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네.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두산 퓨얼셀 같은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또 본격적으로 실적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좋은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소는 앞으로 이제 이 약간의 시기가 걸릴 뿐이지 마찬가지로 이 성장이 되어야만 하는 산업입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수소 산업은 필연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다른 이제 섹터들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성장주들 로봇 자율주행차 이런 이제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단가도 높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당장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달에 이 수소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두산 퓨얼셀을 필두로 해서 수소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에는 LG 엔솔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수소에는 또 두산 퓨얼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네. 대표 종목이죠. 그만큼 이제 대표 종목이고 이제 뭐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서야 조금 바닥을 틀어놓는 그런 내려왔어요.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많이 나온 그런 부담감이 분명하게 있기는 합니다. 네. 이수학이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이 황화 리튬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전고체 배터리에 굉장히 또 알맞은 그런 소재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또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내야 되는 그런 구간도 있고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노리는 시기가 2025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기대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알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매물대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고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두산 퓨얼셀 쪽이다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같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첨언 좀 해주시죠. 네, 두산 퓨얼셀 여러 가지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터빈 관련해서 자체 개발도 하고 있고요. 새만금에 이제 수소 관련한 이제 공장도 설립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 부분이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됐다. 말씀하신 다음 달에 수소법부터 네. 통과되면서 탄력을 좀 더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 바닥을 네. 딛고 기재개를 펴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이제 때가 왔다. 예, 그렇게 네.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핵심을 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같이 모아졌거든요. 두산 퓨얼셀 이제는 비상할 타이밍이 네. 오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같은 선택을 해주셨는지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의 선택. 와, 저 이수학이 이렇게 밀릴 줄 몰랐거든요. 두산 퓨얼셀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많았군요. 87% 정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두산 퓨얼셀이 만장을 칩니다.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좀 수소에 관해서 좀 많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수화학에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승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온 구간이죠. 네. 이수학 같은 경우에. 때문에 이제 이전 매물대 구간을 상당히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학 같은 경우에 33,000원 이전 고점 매물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학 전고점인 33,000원대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의 미인줄을 가릴 결망의 결승전만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와, 정말 굵직한 종목들인데요. 2차 전지와 수소를 대표하는 바로 두 종목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배터리 셀의 대표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은 수소의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과 두산 퓨얼셀의 대결, 과연 승자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윤겸 전문가님, 두 종목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렵네요. 2차 전지의 할까요? 대장주와 예, 와. 수소의 대장주가 맞붙은 이 빅 대결. 이거 대단히 어려운데요. 예, 참 선택하기 쉽지는 않으나 예. 네. 그래도 2차 전지가 지금은 주도주고 조금 더 신고가를 경신해서 달려가는 LG엔솔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서 LG엔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윤겸 전문가께서 선택해 주시기 전에 한숨을 보고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셨다는 네. 얘기고요.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또 어려우신 선택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좀 비유를 하자면 네. 두산 퓨어셀은 초등학교 짱. 이제 초등학교 이제에서는 네. 어깨 좀 이제 피고 다녔는데 이제 이 고등학교 그래봤자 짱이죠. 어린이. 예, LG 에너지솔루션 보니까 고등학교 짱인 거예요. 아, 체급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키가 한 3, 40cm 차이가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골라주셨거든요. 네. 자, 일단, 윤겸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 두산 퓨얼셀이 초등학교 수준입니까? 뭐 이제 비유가 적절하다고 또 볼 수가 있죠. 강호동일 수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두산 중학생도 있는데 이제 중학교 입학하려고 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두산 피어셀을 이제 표현한다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뜸을 들이고 있다. 밥을 먹는데 뜸을 들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장 시설 투자, 자체 개발, 수소 터빈이나 이런 걸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도약하려는 그런 스타트 라인에서 이제 달리려고 하는 이제 준비 단계인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언급드린 대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추진력, 동력을 갖고 달려가고 있다. 네. 북미하고 유럽을 갖다가 양쪽 시장을 크게 좀 확대하려는 그다음에 IRA 법안에 의한 수혜 그런 틈새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서 점하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더 힘이 있다. 그 부분에서는 LG 엔솔에 좀 더 비중과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혁일 전문가님, 역시 각 종목군을 대표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네. 애초에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난다. 체급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산 퓨얼셀은 이제 초등학생인데 네. 너 좀 싸움 좀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유망주다라고. 씨름부, 네. 그렇죠. 씨름부 유망주다라고. 이제 한다면 스카우트 제의 들어온 그렇죠. 거고요. 이제 이 LG 에너지솔루션 고등학생은 이제 프로 데뷔를 하고 이미 저 준비 최전 중인, 1위 했어요, 지금. 예, 지금 이제 전 이 코치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제 강조를 드리냐면 2차 전지 쪽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유럽, 미국 다 해서 모든 이 세계 이 각 국가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 미래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산업이 될 거고 그만큼 이제 시장이 매우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IRA라는 법안,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이제 RMA라는 법안이 발표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네. 그런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소재들 그리고 이제 광물들을 또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법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집중되는 부분이 지금 이 2차 전지 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지금 이 수소 산업도 물론 주목을 받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의 주목도는 그만큼 2차 전지 쪽에 많이 쏠려 있고 체급 또한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최종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다 LG 에너지 솔루션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의 선택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도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 지금부터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금 기세가 너무 많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그러면 슬슬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를 발표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수의 거가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산 퓨얼셀 수소 대장을 누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두산 퓨얼셀 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두산 퓨얼셀도 최근에 그래도 상승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 네. 매물 구간이죠. 32,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32,000원으로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세워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LG 에너지 솔루션 관해서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신고가 세울까요? 계속 언급드렸는데요. 네. 신고가 한번 달성하길 좀 기대하고 네.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신고가 돌파한다면 그리고 역시 60만 원대 마디가 상징적인 의미 와. 거기까지 좀 도달하길 좀 바라고 도달할 것 같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58만 9천 원 구간인데 60만 원으로 또 마디가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공개방송 있으신가요? 저는 없고 네, 윤겸 전문가님. 예, 4시에 저 FOMC 금리 발표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기대감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이 시장에서 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네.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입니다. 오늘 오후 4시 FOMC 결과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